어떻게 컴퓨터가 PLC가 디스크가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CPU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용량을 어떻게 처리되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트랜지스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그거 자체가 CPU에 들어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로직 게이트웨이나 CPU나 FPGA에서 쓰는 거 있죠. 그게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FPGA가 되고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로직 게이트웨이 어레이를 구성을 해버리면 이거 자체가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됩니다. FPGA 그 자체가.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프로그램이 그대로 기동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FPGA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돌리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튜브 중에 하는데 BRD라고 검색하시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이해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분 얘기대로 제가 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혼자 있는 거.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 너무 비싼 과정에서 여기서 예. 저장할 때는 아까 저장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저장을 하니까 메모리 저기 뭐냐 버퍼 레지스터 갖다 그 데이터를 실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까지 나왔죠. 그 라이트백 과정이 저장하는 거예요. 방금 램이 저장한 거예요. 램이 저장할 때도 저렇게 동일하게 작동해갖고 저장해요. 네. CPU는 램하고만 일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냥 디스크에 있는 거는 그냥 불러오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스태틱이에요. 스태틱하게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연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 어드레스 뭐를 이렇게 확보하려는데 예를 들어 그게 없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거기 없으니까 여기에 있겠죠. 처음 데이터가 로드되는 거예요. 여기 걸 갖고 와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지금 USB를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하드디스크는 트랙 단위로 저장을 했잖아요. 예. 그럼 반도체는 무슨 단위로 저장을? 지금 여기서 반도체는 여기 CPU 아닌 반도체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 논리 연산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디스크에 저장하는 그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위를 그건 셀이라고 표현해요. 네, 셀이라고 해서 0, 1. 그러니까 저장되는 디스크에 저장되는 거기들은 다 0, 1이에요. 그게 0, 1이라는 단위로 저장이 되지만 우리가 아래 하는 걸 엑셀 저장해도 보면 실제적으로 다 0, 1이잖아요. 그걸 불러와서 응용 프로그램이 얘를 불러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0, 1, 0, 1 형태로 SSD는 셀에다가 전화 걸으면서 0, 1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해주는 거죠. 네. 그 A가 저장되는 거예요. 연산에 관련된 논리 설계를 엔도와를 이해하겠는데 산술 연산을 이해하는데 데이터의 저장은 산술 연산 단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반도체에서도 반도체가 아니라 요거는 그 SSD가 일반 디스크는 그건 자기장이에요. 그거는 자기장으로 자화시켜서 0, 1을 저장하는 게 뿐이고 반도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디스크는 보장이 자주 나가까 못하게 한 거고 SSD는 좀 틀리죠. 방금 SSD가 그러니까 SSD는 아까 말했던 셀이라는 곳에 뭐 전화를 어떻게 저장하냐에 따라서 플립플롭에 0, 1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건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얘는 논리 인사나 뭐 이런 반도체가 아니라 그냥 0, 1이냐 구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의 기능이 SSD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말대로 이제 반도체가 가서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그건 아까 저 동영상 초기에 다시 봐볼게요. 뭘 이러면 1이 되고 뭘 이러면은 0이 되고 뭐 그리고 그 사이에 뭘 둬서 전화가 흘러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램은 그 자체가 전원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고
SSD는 풀 프로그램에서 일단 전기가 안 들어가도 그 자체 상태가 저장이 돼요. 예,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지금 이거는 차세대 메모리 지금 많은 작은 사이즈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나왔냐면은 여기 있듯이 여기서 NV라고 해요. 차세대 메모리, 뭐 비발성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NVRA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VRAM 나오면은 나중에 이거 가지고 공부하셨는데 저보고 저 NV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책이 어디 나왔다고 NVRAM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이렇게 비발성이라서 NVRA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면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상면한 메모리. 어떤 특수한 물질이 있는데 전류 세기에 따라 내부 구조가 변한다. 그래서 고체 상태가 되면 결정 상태, 액체가 되면 비정 상태. 거기다가 두 개의 전기 사이에 방금 얘기했던 물질을 넣는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높은 전압을 인가하면은 낮은 저항이 결정 상태고, 낮은 전압을 인가하면은 높은 저항이 비정 상태가 돼요. 그걸 가지고 구분해서 1이다, 0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페이스 체인지라고 해서 상변화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는 전기를 통했기 때문에 너무 전기를 심하게 하면 예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전압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냐 여기 낮은 저항이냐 높은 저항이냐에 따라서 살짝 이렇게 전기를 통하면은 전류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낮으면 1, 뭐 저항이 높으면 0 이런 식으로 식별하는 거고요. FRAM이라고 하는데 강유전체라는 게 있답니다. 전기를 인가하지 않아도 전기적 극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양전구가 운전된 전기를 인가하면은 전구위치가 바뀐대요. 다행인 건 뭐냐면은 걔가 전원 공급이 없어도 바뀐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 그걸 가지고 전기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 원래 상태면은 0이라고 보는 거고 전기를 인가하면은 1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0, 1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0만 쭉 있는 데다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바꾸고 싶은 일쪽에만 전원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읽을 때는 읽고 나면 셀링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그전 상태를 가지고 이따가 이제 복구를 해야 됩니다. M램은 마그네틱 램이라고 하는데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강유 전체처럼 강자성체에다가 이렇게 자기장은 방향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이 자기장이 제거되도 이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있는데 전류를 사용하면 이게 바뀌는 거죠. 요걸 0이라고 보면 요게 1이 될 거고 막말로 이걸 1이라고 보면 저걸 0이라고 될 거고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0, 1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 이제 전류를 인가해서 상하 구간의 전기차 낮아지는 0이고 높아지는 1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읽는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느릴 것 같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기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우리가 그 빛의 성질하고 같이 보는 것가 뭐냐면은 전기하고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반송파라고 얘기하죠. 전파에서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세 개잖아요.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전달하고 전파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전달하고 하나는 뭐예요? 빛. 네. 광섬유를 통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해요.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M램 도입 방식에 자기장 스위칭 방식이 있고 뭐 스피드 트랜스퍼 토크 M램이라는 방식이 있다. 아시면 옆에 파레포 보고 저도 모르는 거고
너무 전문적으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뭐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는 메모리로 얘기했지만, 만약 이런 것들 갖고 스토리지를 만든다.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분도 얘기했었죠. 아까 방송에. 디스크 속도하고 메모리 속도 차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메모리하고 CPU 처리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 얘는 뭐예요? 메모리죠. 지금 여기 우리가 찾을 때 메모리는 기존에 있는 램을 예측하는 수준의 속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램은 뭐예요? 문제가 휘발성. 얘는 뭐야? 비휘발성. 근데 메모리 속도예요. 근데 얘가 스토리지처럼 저장 공간을 써요. 그 그림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의 메모리라는 게 이런 현재 지금 이런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향후에 되면은 지금은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 있고 하드디스크 있고 거기에 뭐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뭐예요? 이게 없어지겠죠. 그냥 이거 자체가 메모리면서 스토리지 역할을 하고. 그럼 굳이 이제는 가상기억공간 VM이라는 거 만들 필요도 없고 뭘 할 때마다 읽어가지고 메모리 로드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휘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특징은 전원이 끊겨도 그 상태 그대로 있죠.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 갑자기 누가 발로 똑바로 진짜 우리 회사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쪽팔리지만 갑자기 누가 툭 가다가 툭 밟아가지고 전원이 꺼졌어요. 그럼 지금 같은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겠죠. 근데 이게 도입되면은 다시 전원 켜면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다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스토리지 클래스로 될 만큼 가격적인 경쟁력이 세지고 이런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틀려진 거죠. 그 생각입니다. 그게 연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전자공학과 나오신 뒤에 봐야 돼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컴퓨터 아키텍처가. 그게 이제 양자 컴퓨팅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뭐 양자 암호화 요즘 많이 얘기하죠. 뭐 SK텔레콤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미국 NSA 국가안보조약국인가 거기는 이미 양자 암호를 깨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자,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입니다. 참 자기 디스크를 없애고 싶은데 가끔 이렇게 자기 디스크가 아니라 뭐 문제가 나요. 그래서 그냥 질서는 고전도 알아야 된다. 그 측면에서 보시고 자기 디스크의 스케줄링 기법이 요건 스케줄링 기법 뒤에 나오죠. 레이드 레이드는 디스크 개수로 디스크 여러 가지 디스크 가지고 구성하는 거죠. 레이드의 기본은 일단 0미리예요. 0미리. 레이드 0 스트라이핑, 레이드 1 미러링. 그 두 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뭐 레이드 2, 레이드 3, 뭐 레이드 4 이거는 페리티 비트를 어떻게 하느냐의 그 차이고요.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일단 핵심만 아시면 되고 레이드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속도 향상. 그래서 레이드 제로를 쓰게 됐고요. 속도만 향상 안 되다 보니까 디스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드 1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드 제로는 스트라이핑.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흩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한꺼번에 읽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레이드 1은 이제 안정적인. 레이드 2, 레이드 3는 뭐 디스크의 비트 단위 분산했냐, 뭐 바이트 단위 분산했냐, 블록 단위 분산했냐, 그리고 복구할 수 있도록 페리티 비트 다 따로 두고 이 따로 둔 레이드 것보다 레이드 5는 뭐예요? 그 자체 디스크에다 페리티 비트하고 데이터 분산까지 같이 해서 요거 자체가 안전도 지키고 하는데 얘의 단점은 스몰 라이트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보통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냥 그 데이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노드 정보도 같이 갱신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아이노드 정보도 갱신해야지, 펜티비티도 갱신해야지, 디스크 정보도 데이터도 저장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1기가 2기가짜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한 비트, 심하게 한 바이트짜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바이트짜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페르티 비트도 저장해야죠. 아이노드 값도 저장해야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에요. 1000만 개.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카피할 때 1기가짜리를 SSD로 내가 외장에다가 카피하는 거고 1K짜리 100만 개를 카피하는 거고 속도 확 틀리죠. 바로 저기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윈도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1기가짜리 그냥 카피하고 쭉 이렇게 가요. 근데 1K짜리 100만 개를 저기다 카피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부가적인 정보들을 다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드5는 3개 이상부터 하는 거고 디스크가 1개가 나가더라도 나머지 페르트 비트 가지고 그 원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저블, 즉 전체 디스크 공간의 n분의 1만큼은 페르트 용량으로 빠지기 때문에 200기가짜리 5개 나오면 800기가 저장됩니다. 근데 우리가 포맷하고 또 뭐냐 블록으로 나누고 이러다 보면 슬랙이 생기는 거예요. 슬랙 공간이. 뒤에 또 나올 건데 그러고 나면은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죠. 레이드 6는 레이드 5가 단점이 뭐냐면은 2개 이상 디스크가 나오면은 복구를 못해요. 근데 듀얼 페리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는 2개까지 깨지더라도 복구할 수 있다. 레이드 0 플러스 1 플러스 0가 있는데 뭐 스트라이핑하고 미러링 했냐? 미러링 한 걸 스트라이핑 아니 이 차이구나. 그래서 요즘은 레이드 1 플러스 0 고가형성 디스크에는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하이엔드급 디스크에는 요즘은 캐시가 이미 약간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가형성 디스크 안에는 거의 서버급이 듀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서버가 뒷단에 있는 데이터를 다 처리해줘요. 그래서 앞단에 캐시가 뭐냐, 뭐 2테라씩, 3테라씩 들어있기 때문에 레이드 5를 구성하더라도 속도상이 그렇게 뭐 있거나 그런 거는 사용자 측면에서 문제죠. 뒤에 한번 보시면 레이드 5 제로는 스트라이핑 한다 이 개념입니다. 블루레이 디스크는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 스토리지. 통합 스토리지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9.11 사태 이후에 9.11 사태 이후에 DR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려면 데이터를 DR 센터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보내는 게 사실은 서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내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립적으로 서버 돌아가는 건 독립적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 통합 스토리지 자체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통합 스토리지 자체에서 보내도 싱크 방식으로 보내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IO가 끝났다는 거를 너 끝났어, DR 센터 너 끝났어, 끝나야지만이 얘가 트랜지션이 밀리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DR 센터 30km, 40km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 데이터 센터 뒀는데 DR 센터를 부산에 뒀는데 이거 싱크로 때리잖아요. 그럼 늦어요. 그때는 뭐 싱크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밴드들이 거의 그렇게 어싱크이면서도 데이터 정확성을 보장하려고 뭐 리어싱크니 어떤 그런 용어를 써서 데이터를 다른 사이트로 밀어야 하죠. 그래서 디스크에 바로 붙여 있는 건 다 썼어요. 랜을 통해서 나스, 센 다 아시는 나스, 센 네트워크 스토리지. NFS인데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나스에 하는 캐릭터 하고 이제는 우리가
회사에서 보통 파일 서버용으로 나스를 많이 쓰죠. 서로 공유하는 뭐 그런 작업들 할 때 나스를 쓰게 됩니다. 셀은 이제 별도의 스토리지 에어레드기라고 FC 케이블을 통해서 별도의 스위치가 있죠. 완전히 그 스토리지만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센 스위치에 보면은 요즘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지빅이라고 요즘 속도가 8기가? 제가 마지막까지 하는 게 8기가인데 여기 이제 FC 케이블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네. 지빅 그런 거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 쓰기 때문에 이제 코딩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다스하고 나스하고 센을 비교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한번만 보세요. 뭔지 잘 모르셔도 DWDM 뭐 아실 거고 HS 하이라키컬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ILM 인포메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이런 말들을 옛날에는 한데 시험에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 참고로 보시면 돼요. 스토리지 티어링은 뭐냐면 속된 말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적당히 거기에 맞는 스토리지를 쓰자요. 그래서 좀 OLTP는 성은 우리가 코어 쪽 시스템에 대한 좋은 스토리지 쓰고 그다음 정보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져도 속도에 그렇게 하니까 뭐 낮은 거 쓰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용도라든가 보관 용도라면은 뭐 그보다 더 낮은 거. 그래서 더 낮은 거는 뭐예요? 사타 스토리, 사타 디스크 같은 거 하죠. 요즘 한 개에 4테라? 8테라? 뭐 비슷한 거죠. 그리고 사스는 이제 조금 빠르죠. 그런 성능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 사스 스토리지 쓰고. 그래서 데이터의 그거에 따라 쓴다는 게 바로 스토리지 티어링. 그거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크 사이즈인데 보통 로지컬 유닛이라고 LV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통합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디스크 하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풀 형태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레이드 자체를 구성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이미 스토리지 레벨에서 다 구성이 됩니다. 스토리지 프로비저닝은 뭐 딴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스토리지를 보통 비즈니스 혹은 업무팀에서 시스템 구성한다고 할당해 주세요 이러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기가가 필요해요. 정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몇 기가 요청합니까? 1테라 주세요. 다들 그래요. 일단 오버하고 보는 거죠. 저 사업 하면은 10억 벌 겁니다, 1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뭘 하고 나면 그 뒤로 트래킹하는 건 별로 안 하는 조직이라서 앞만 보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낭비되는 디스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1테라 주세요 이러면은 100기가 많이 되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1테라처럼 보여요. 근데 남는 거는 100기가 사실 안 써요. 900기가 남아있죠. 그럼 얘를 또 딴 데 또 활용해서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얘가 100기가 쓰다가 150기가 설령 됐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얘는 150기가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도 이제는 850기가 있죠. 그럼 이쪽에서 500기가 필요해요. 500기 할당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얘는 2테라라고 얘는 1테라라고. 그래도 다 해도 650기가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그 디스크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토리지 가상화 이렇게 해서 스토리지를 뭐풀 형태로 만들어가고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은 일부 회사에서는 다른 디스크들을 다 붙여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통합 스토리지를 만들어 쓰다 보니 굳이 그런 식으로 스토리지 가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다양하게 다 합당이 되니까 또 이런 기능들 그런
센 안경이 한 개라고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는데 이게 옛날 얘기라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장치 짓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나오시면은 저한테 컴플레인 나오면 컴플레인 주십시오. 한쪽 길어도 반쪽 길어드리겠습니다.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타, 사스. 뭐 가끔 시험에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기술사님 정도 되면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기술사 됐다고 얘기하면 꼭 물어보죠. 야, 씨, 이거 만들어 봐봐. 개발. 기술사는 우리 사람이 저보고도 당장에 그래요. 아니, 씨, 기술사 이것도 못하냐고. 챗GPT를 그걸 가르쳐 줬더니 그거 가지고 요리하는 데 쓰고 안 된다고. 그래서 사타 옛날에 그 스토리지가 아니라 그 PC 데스크탑에 붙이고 하던 그거를 이제 사타라고 싼디스크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아카이브용이나 이런 용도로 씁니다. 싸기도 싸고 저장 공간도 크고. 사스는 이제 그 옛날에 스카시, 울트라 스카시 뭐 이러면서 어떤 그 서버 얘기라는 거 정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계시는 정도면 돼요. 잠깐 10분 쉬었다가